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의 잔고는 920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15만원입니다. 오늘은 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 초반에 그 수익이 한 60만원대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100만원이다 이렇게 맘먹었는데 욕심 딱 부리는 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60만원이면 감지덕지하고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그냥 현금화 시켰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딱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거 요번엔 대박이다 이렇게 해갖고 더 지르죠. 그래서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었는데 제가 보였던 종목 중에 러셀이 오늘 조금 꼬여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수익으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월달이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가능하면 3월달은 그 수익을 유지하고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분 문제도 있고 보통 그 증권사에서도 월말 되면 그 뭐라고 표현하는데 보유 종목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수익 확정을 짓죠. 그렇게 해갖고 5분달에 수익 얼마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최대한 비중을 그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3월 말일날 내일 마감할 때 3월달에 수익이 226만원 33%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정 짓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3인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이게 대규모 블록딜 여파라고 이야기해놨는데요.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그 투자하는 펀드 쪽에서 헤지 펀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펀드에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미수몰빵 쳐 가지고 그 손실 많이 생기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반대 매매 갖고 강제 매매 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그 펀드가 이제 그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증거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더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블록딜로 대량 매도하는 걸 보통 블록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펀드하고 관계되는 은행주라든가 이런 금융계통에 있는 쪽에서 누가 손실 봤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서 하락 압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백신 보급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락했다가 다시 좀 들어 올리면서 다우는 반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이게 그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1.7 정도 가면 대형 기술주들 이런 쪽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시는 하락을 했지만 보시면요 다우는 약간 상승했고 지금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저항대를 못 뚫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항상 말씀드릴 때 지수는 상승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코스닥을 주로 보는 편인데 여기쯤에서부터 지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서 위쪽 방향으로 보고 배팅을 한다면서 계속 풀 배팅으로 종목을 100% 보유하고 넘어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3월 13일인가부터 야간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지 싶은데요. 그 즈음부터 해서 풀 배팅으로 가지고 오버를 했는데, 운 좋게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수익이 계속 나가지고 지금까지 나름 좀 수익이 나면서 지금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왠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힘에 좀 붙이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고점 돌파했는 위치, 이 위치가 완전히 뻗겨서 위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 상봉 모양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기존과 다르게 뭔가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의외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래소 양은 많지 않았어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300억, 기관이 2,500억 해서 상끌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을 외국인이 500억, 그 다음 기관이 19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던 외국인이 오늘 5,500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매수에 콜 매수, 풋 매도했기 때문에 그 파생 쪽을 전부 상방 포지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상승 쪽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상방향 상승 쪽으로 보고 매도를 줄이고 그 상승 배팅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건 거의 그 전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왠지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뒷골이 땡긴다 그래야 되나요? 이걸 그냥 그 어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기 때문에 빠진다 이게 아니고 그 하다 보면 그냥 느낌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전히 이건 제 느낌으로 뭔가 좀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올 때도 보면 종목이 그 아주 안 좋더라도 매도라는 사인은 안 나옵니다. 그냥 뭐 보유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 좋다고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할 것 같다는 말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오늘 그냥 느낌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순전히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네 종목 가지고 있었거든요. 휴니드, 러셀, 잉글루드랩, 하츠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러셀을 한 350 정도 가지고 있었고 휴니드 200, 잉글루드랩이 한 200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하츠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하츠는 손절했습니다. 이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황사가 심해가지고 어제 창밖에 보니까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산이 안 보일 정도로 황사가 확 꼈어요. 그래서 아유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의 계절이 왔구나 해가지고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를 하나를 잡고 싶어서 고르다가 어제 그나마 하츠가 제일 괜찮아 보여서 하츠를 잡았는데 이 하츠는 미세먼지 쪽보다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가구하고 그 다음 NX 같은 그러니까 주택보급 이런 걸 하면 그 렌지 후드 같은 거 있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건설을 많이 하면은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얘들 따라다니다가 오늘 NX하고 그 한국가구 다 밀렸죠. 그러니까 한국가구가 대장격이 얘가 밀리니까 하츠가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미세먼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그 황사 미세먼지 쪽은 이 두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위니아딤체하고 신일전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위니아딤체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대장 느낌이 납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일전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위니아딤체 이 종목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거래 중지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황사가 심하지도 않은 것 같고 부산은 미세먼지 황사 쪽하고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제가 매매하기가 서울 있으면 이게 그날 아침 딱 일어나고 창문 열어보면 아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못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어제 그 부산에 뿌은 바람에 제가 한번 했는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체 손절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 세 종목 가지고 매매했습니다. 휴니드, 러셀, 잉그루드랩 이 세 종목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좋았어요. 출발이. 러셀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 어제 제 그림이 참 좋았죠. 요까지만 봤을 때는 정말 작품 좋았습니다. 딱 지금 올려가지고 거의 최고점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만 위로 올려버리면
손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쫙 빼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볍게. 그래서 딱 각본대로 빼올렸습니다. 보시면 갭으로 살짝 띄어가지고, 여기서 5분봉입니다. 갭으로 띄어가지고 쫙 빼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쫙 올라가면, 한번 꺾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만 잡았다면 쫙 빼올려갖고 한 20%대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그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눌러가지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작품이 아주 좋은 그림에서 거꾸로 최악의 그림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꼬리만 달아갖고 그나마 양봉이었으면 봐줄만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손실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꼬리 정도의 매물은 다시 빼올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음봉으로 하락마감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물린 그 시체들이 너무 많죠. 이거 다 걷어내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끌어올리던 세력도 손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 빼올리다가 너무 짧았어요. 이게 한 타임 더 올리고 나서 빠져야 이게 끌어올린 세력들이 이익이 생기는데, 너무 빠르게 꺾여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도 크게 이익 볼 거 없고, 그래서 그 끌어올리던 세력이 돈줄이 약해가지고 못 끌어올리고 손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좋은 작품이 어쩔 수 없이 정리했습니다. 좋았는데요. 저는 일단 그 아침에 올라갈 때 이익 신호를 좀 해놨기 때문에 손실은 안 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수익 마감할 수 있었던 게 15만원 수익 날 수 있었던 게,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을, 짧게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러셀 보시면 아침에 쫙 빼올릴 때, 여기서 쫙 빼올렸다가 꺾여갖고 한번 꺾인다 싶을 때 팔았죠. 6,380원에 팔았습니다. 6,380원이면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지금 요 위치, 여기서 50만원치를 팔았고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했다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원 팔고, 그 다음 밑으로 꺾여가지고 반등 나오다가 또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하면 올라가면 이제 놔두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6,250원에 여기쯤에서 못 올라가고 밀리니까 여기서 50만원치 해서, 여기 50만원 여기 50만원 해서 100만원치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 실현해 놓은 걸 가지고 휴니들을 여기서 시작했죠. 밀릴 때 휴니들을 8,760원에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갖고 여기 올라갔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러셀 사갖고 러셀 팔고 이익 실현해가지고 그걸 휴니드로 가고, 휴니드를 팔고 러셀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잉글우드랩은 오늘 꾸준하게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쭉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러셀하고 휴니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잘 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한 60만원대까지 나와가지고 오늘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러셀이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꽝 떼버렸습니다. 마지막 100만원치 남겨놨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리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조금 오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오바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치조차도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손절은 안 했죠. 여기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러셀 완전히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잉그루드랩은 나눠만 했는데 그 최종적으로 6,730원에 여기쯤에서 장 끝날 때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시장 흐름이 좀 느낌이 안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장중에 지금 너무 오랫동안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으로 빼올리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한번 그 빠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계속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민되니까 내일 또 3월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현금화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잉그루드랩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렸고, 러셀도 다 팔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 종목만 남겨놨습니다. 휴니드만 200만원치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 휴니드를 남겨놓은 이유는, 만약에 지수가 꺾이게 되면 인버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예전에 주로 지수가 많이 빠지면 빅텍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빅텍은 하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휴니드는 상승을 지키고 있죠. 이건 아마도 그 휴니드가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빅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빅텍을 팔고 휴니드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둘 다 전쟁 관련주지만 빅텍은 빠지고 휴니드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직 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도발 위험 이런 게 생기면 빅텍 가진 사람이 팔고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휴니드가 이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 또 상당히 그 안 좋은 그 비방을 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서 가만히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답답죠.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발 위험성이 저는 상당히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또 동해바다로 뭔가를 쏘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휴니들을 일단 그 200만원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리얼미터에서 저번에 조사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15%였는데 요번에 30%대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올 기회 그 틈이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 대장을 잡고 덕성 여기서 잡았었는데 참 이 부분에 8대 상한가 수준으로 먹었지 싶은데 흐뭇했었는데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시작도 안 했는 위치죠. 8,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안 팔고 있었으면 3배 올라갔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저렇게 됐으니까 휴니들을 가지고 꼭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깨끗한 나라 상한가 올라갔고 그 다음 덕성 급등했고 서현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내려올 틈이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이 그렇게 오늘 한번 해줄 줄 알고 있었는데 밀려버려가지고 러셀은 포기했고요. 휴니드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 지수가 빠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유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로지시스 100만원 편입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도 나쁘지 않게 지금 지키는데요. 이건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지금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빠지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받고 지금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 이 종목에 지금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이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얘보다는 제가 봤을 때 로지시스가 대장으로 봅니다. 저는 한네트보다도 오히려 로지시스가 더 좋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KCS도 반등 비슷한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로지시스를 대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21선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은 또 지수가 빠질 때에도 잘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시장 상황이 지금 모호해가지고 제가 보는 게 자꾸 이 아래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다른 종목은 선뜻 손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니드 200만원, 로지시스 100만원 이렇게 보유 중이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는 윤석열 관련주 말고 강했던 테마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게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 기대감 하면 예전에 쿠팡 연상할 수 있죠. 쿠팡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었습니다. 동방이라는 종목. 여기서부터 쿠팡 이야기 나와가지고 한번 뜨고 쉬었다가 다시 또 떠갖고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2,000원짜리, 2,5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스닥 상장 기대감 해버리게 되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 제가 어저께 조금 사놨다가 어제 팔아버렸죠. 이게 느낌상 왔는데 뭔가 이게 그 움직임이 보면 올라가기 전에 좀 조짐이 보이거든요. 한번 강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눌렀는데요. 눌러놓고 오늘 그 튀어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왔었는데 그 빼버렸습니다. 이건 제 운입니다. 질렀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놓쳐버렸는데요.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제가 어제 정리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갭으로 떠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게시판에 보면 저는 진단키트에 무슨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날 움직임이 꼬리 다른 이날 아주 강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 종가에 잡았는데 밀려버려갖고 손절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임이 보면 장중에 호가창 떼어놓고 보면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면 뭔가 이게 좀 되게 막 그 산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한번 이렇게 쫙 빼올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잘 캐치해 갖고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는 대충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제가 가진 종목은 휴니드하고 로지스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그 아직까지는 무슨 그렇게 악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권이고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공포지수 빅스도 나쁘지 않고 뭐 외국인 매매도 괜찮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단지 이제 제 느낌에 뭔가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현재 한 600만원 정도 현금 가지고 있고요. 주식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내일이 3월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까지는 종목을 더 이상 잡지 않고 요 있는 종목만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 월 마감할 때는 한 달 동안 수익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매달마다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는 이게 자신감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은 매매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현재 그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3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 694만원이었는데 지금 920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다가 또 한 방 먹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일은 지키는 날로 시장 분위기도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그 제 느낌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불안한 생각만 자꾸 들고 해서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